한국이 무슨 패를 지었길래 북미회담을 추진하는 것일까?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 대선 전에 북미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간에는 국미부 외교부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북미회담을 위해 한국이 해야 할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최근 볼턴 회고록으로 본의 아니게 드러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고 진심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한국 외교력으로 판이 열린 회담이라는 것입니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했고 꾸몄으며 심지어 본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판문점 남북회담처럼 현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지켜본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오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볼턴 같은 매파들은 군수업체와 일본의 지원으로 정치를 하고 미국 군수업체나 일본은 당연히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볼턴은 회고록으로 최대 우군인 일본을 여러 차례 거론했는데 대부분 한반도와 관련이 있으며 문장으로는 북한은 신뢰할 수 없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우호적이니 한국 정부 의견을 쫓지 말라고 트럼프에 지속해서 요구했고 북한을 더 압박하거나 물리적 힘으로 김정은을 거세하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표현처럼 모렴치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이며 파렴치한 국가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막바지 몸부림을 치고 있고 북한 문제는 트럼프 머리에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워진 상태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선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에 공세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 대선이 있는 해에는 어떤 협상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의 연속성이 불분명한 미국 대통령과 이런저런 합의를 한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공수표가 되는 것을 이전 경험을 통해 염려하기도 하지만 자칫 대선 노름에 끼어 물리적 제재 대상으로 격상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일본은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 모두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미회담, 남북회담 진전을 바란다는 나라는 우습게도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북한의 우방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미가 서로 행동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북한이 행동하면 미국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궁극적으로 핵문제 근원을 제거해 타결하거나 현 상태에서 국제기구 감시로 동결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우호국이자 미국의 우호국, 일본의 우호국들 두루 걸치고 있는 서방 대부분의 주요국 주장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주요국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미국이 알아서 제재하고 자신들은 말로 때우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의 경우 일방주의가 워낙 심해 어떤 중재안을 내놓기도 부담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요 선진국인 G7의 모습이며 당연히 한국은 당사자로서 이런 모습과 다른 것이 정상인데 일본은 한국이 주요 선진국과 북한에 대한 처지가 달라 G7 참가를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해 보이는 북미회담을
미 대선 전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간에는 국미부 외교부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시큰둥하고 가능성 자체를 없다고 보는 것이 세계 주요 국가의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에는 북한이 세계로 나오려 했다는 것이 잊히지 않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있고, 한반도 평화 당위성이 세계 여론에 자주 오르내려야 미일의 오판과 북한의 과응 대응에서 오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민간 여객기를 일부러 북한 군사 경계 지역으로 비행시켜 격추를 유도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아닌 미국이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명분은 만드는 것이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사실 미국 정부가 어느 당이 되든 성과가 있든 없든 만나고 보는 것이 북한의 이익입니다. 북한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한국 외에 어느 나라가 아쉬워하겠습니까? 또 북한을 만나는 것이 트럼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이 듣고 자국의 이익이 된다 여길 수 있는 한국이 만들어낼 방안은 두 단계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하나는 북한에 한국이 먼저 대화해야 하고 그 대화에서 모종의 발표를 약속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기구인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발표 대가로 한국은 개성공단 재개를 선물로 주어야 하고, 트럼프는 워싱턴이나 제주도로 날아온 김정은과 그 발표를 하면 됩니다. 발표하는 날 IAEA가 북한에 입국하면 트럼프는 상당한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재선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진영은 환영할 것입니다. 핵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면서 세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사찰이란 이름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유엔 제재를 풀지 않더라도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이 수용하는 정도라면 북한 주민에게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북한 개성지역에 한국 기업이 활기차게 재가동되면 단지 기업활동 이상의 의미를 남북은 느낄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갑자기 허튼 짓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교두보로서 교류의 가장 확장성 있는 도구입니다. 7월 2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과 미국을 끌고 가는 것 매우 힘들지만 북미 회담을 통해 이미 한 번은 성공했고, 그런 시도를 또 해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봄을 기다려오신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백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이 순환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반세기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도 한순간의 만남으로 다 풀리는 그것이 민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